안종범 전 수석 얘기하다가 말았죠. 사실은 이게 뇌물죄를 입증하려면 이 대가관계랑 청탁을 입증해야 그렇죠. 되는데 만약에 청탁이 있었다면 박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증인이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한 증거로 떠오른 게 수첩의 기재 내용. 여기에 삼성 관련 현안이 적혀 있고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고 그러면 이것이 대가관계나 청탁이 어떤 묵시적 청탁 적어도 이것까지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검찰 측의 주장이고 삼성은 이 수첩은 직접 증거로 쓸 수 없다. 혹시 안종범 수석에게 증인 나왔을 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끼워 넣어줄 수 있는 구조 아니냐. 나중에 거기에 덧붙여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얼마든지 조작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안종범 수석은 그거는 부인했어요. 그 더 이상 끼워 넣거나 박 전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임의로 조작한 건 전혀 없다. 예. 내가 그때 들었던 걸 그대로 기재한 게 맞고 박 전 대통령이 말이 너무 빨라서 내가 그거를 받아 적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서 뭔가 내가 그것을 내 생각을 입힌 적은 없다. 이거는 또 사실은 그 검찰 측에는 유리한 증언인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유력한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느냐. 이게 이제 유무죄 판단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쟁점. 근데 안종범 전 수석 증언을 제가 하나 더 붙여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요. 박 전 대통령이 저한테 삼성 국민연금 움직여서 삼성 합병 도와줘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첩이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첩이 예를 들어서 대본처럼 박 땡땡 이재용이 부탁하니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신경 써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완전한 문장으로 이재용이 이렇게 얘기해서 박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이렇게 썼으면은 있을 텐데 뭐 말이 좀 될 텐데 이게 단어의 나열이란 말이에요, 사실.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가 완벽한 문장으로 되지 않으니 특검이 보는 시각에서는 야 이런 국민연금 이런 단어 있으면 국민연금 단어가 있으니까 야 국민연금 단어 있으면 그거 국민연금 움직여서 하라는 소리 아니야라고 얘기를 할 건데 변호인 측에서 보면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 아니냐? 거기 어디 국민연금의 합병 움직이라고 지시하라고 돼 있니? 국민연금 단어만 있잖아. 그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국민연금이 어디 찬성할 거니까 할 게 온 경제신문으로 도배하고 이슈니까 충분히 그렇게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리까리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원칙이 아리까리하면 피고인이 이익을 하게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증거 판단 이런 쪽에서 삼성 측이 조금 유리한 입장을 가진 거죠. 예, 양결 변호사님.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 이 재판 이 과정만 보면 너무 맞아요. 네. 그리고 안종범 수석한테, 이재용 부회장은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뭐라 하냐면 추가로 당신이 내용을 넣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말이 너무 빨라서 내 생각을 넣을 수 없다 하면서 이 증거를 안종범 전 수석이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에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들으면 양측의 주장이 다 맞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78억 줬어? 우리 일반인들이 7,800만 원 이거 줘봐. 그걸 이렇게 재판해갖고 니네 다 무죄 줄 거야?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러면은 5년, 10년을 때리면서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재판이야라고 이렇게 항의성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글자 그대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싫어요. 감옥에도 가면 벽에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요 그런 거. 이게 공식처럼 모든 거를 하나를 다 커다란 어떤 증거가 커다란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바라볼 때는 이게 좀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김태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모든 어떤 법리를 갖다가 그래서 수학 공식처럼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럼 이 수학 공식이 들어맞냐 안 들어맞냐로 들어가다 보니까 더 큰 사건일수록 더 엄격하게 따지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의 바라본 시간이 달라요. 말씀하신 것처럼 78억은 실제로 건너갔고 계약서는 200억이 넘어가게 건너가 주기로 했었고 받은 거는 딱 최순실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따져서 그럼 왜 건너갔는지를 입증을 해라고 들어가면 증거가 당연히 없죠. 뇌물인데. 그럼 두 사람밖에 지금도 문제가 된 게 왜 증거 능력을 없다고 했냐면 그 두 사람이 25일 날 만나는 자리에는 안종범 수석이 들어가질 않았고 전 수석이 들어가질 않았고 27일 날
두 사람 독대 끝난 다음에 박 전 대통령 얘기를 전해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쓴 거니까 그 내용을 그 단어만 가지고는 우리 인정할 수 없다라고 봐버린 거예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그게 국민 감정에 안 맞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고 결국에는 이거 근데 수천만 낳고 따지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70억으로 왜 건너갔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안종범 전 수석이 어쨌든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들에 행동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같이 엮어야죠. 이 수천만 갖고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결정적 증거에서 간접적 증거로 자리가 좀 떨어졌죠. 스모킹 건이라 그랬는데 스모킹 건이라 그랬는데 연기만 올라가고 총알이 안 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중요한 사실관계는 이미 법원이 판단 나온 게 있어요. 국민연금 이사장, 문영표, 직권남용. 그거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윗단계는 아직 입증이 안 된 건데 국민연금이 삼성의 합병과 관련해서 직권남용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1심 판결은 나와 있어요. 1심 판결 나오면서 그래도 이것은 삼성과의 연관성은 따지지 않았다. 이렇게 그 부분은 얘기했단 이제 말이에요. 그 다른 그 삼성 사건에서 이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봐봐요. 왜 그 삼성과 연결이 없는데 국민연금에서 직권남용을 했을까? 국민연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그러니까 지금 심증은 많아요. 근데 이제 물증을 찾아서 법원이 유죄까지 갈 수 있느냐? 그 싸움을 지금 법정 공방을 하고 있는 건데 치열하다. 결론이 나지 않은 겁니다. 무죄가 날지 유죄가 날지는 어느 누구도 지금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상황을 우리끼리 어디 식사나 하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들으면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손정혜 변호사가 백성문 변호사보다 낫네. 근데 어디선가 백성문 변호사가 듣고 있어. 둘이 약간의 관점은 틀린데 예리하시네요. 백성문 변호사 듣고 계십니까? 지금 뭐 수염 밀고 나와야 됩니다. 예. 제가 정확한 판단을 했죠. 훌륭하십니다. 송도사님. 역시 뭐 70억 분의 1. 예. 그러면 자 이제 추적을 해갖고 들어가죠. 저를 또 시험 들고 계시나요? 아니 이게 어쨌든 증거 능력이 격화됐잖아. 증거의 가치가. 삼성 재판은 일단 8월 27일까지는 끌고 갈 거 아니에요. 8월 27일까지는 끌고 가고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말씀드린 보석 일단 석방하고 그다음에 더 심리한 다음에 저기 박통 재판이랑 박 전 대통령 아니 전자 빼면 또 혼나니까 박 전 대통령 10월 17일까지 구속 기간이니까 그때까지 결론이 날 것이다. 거고. 어떻게 될까요? 항상 근데 뭐 사람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저기 뭐 제가 방송하는 거 들으신 청취자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저는 뇌물에 대해서 무죄 나올 거라고 수사 단계부터 얘기를 해왔어요. 무죄 나올 거예요. 무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실이 뭔지 전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신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삼성 사장도 아니고 모릅니다. 전 몰라요. 저 어떻게 알겠어요? 진실은 모르겠으나 법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동안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변호인들의 진술들, 또 휴민트의 취재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1심은 모르겠으나 최종적으로는 저는 무죄가 나올 거라고 봐요. 이주영 부회장은.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아마 직권남용 쪽으로 갈 거예요. 직권남용까지 무죄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갈 건데 근데 재미있는 것들, 이 국민 감정에 막 불타올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보수 정치권에 계신 인사들하고 또 저녁을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네, 친박은 아닙니다. 얼마짜리 먹었어요? 제가 안 내가지고. 아니 제가 안 내도 그건 김영란법 걸려요. 3만 원 넘어가. 저 언론인이 아닌데 저는? 아니요. 추적하면 다 걸려요. 근데 뭐 맛있는 거 먹었어요. 아니에요. 먹었는데 얼마짜리? 29,000원. 29,999원? 근데 거기서 이제 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저보고. 거기 이제 그 자리에 제가 유일한 변호사였으니까 무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반응이 큰일 났네. 왜요? 그게 무죄 나오면 좋죠. 그러니까 물론 일부의 인사들이 얘기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 같죠. 야, 박 전 대통령이 뇌물 무죄 나오기를 온 보수 정치인들이 기다릴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정치공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이 무죄가 됐어요. 그러면 또 국민들의 감정 불타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범서 댓글에도 막 또 제2의 촛불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모든 화살을 또 뭔가 재건해보려고 보수 세력을 또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박 전 대통령이라는 과거와 단절을 하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싹을 자르고 태어나야 되는데 거기 또 무죄가 나오면 또 발명에 붙잡혀서 그냥 또 끌려 들어간다. 그러니까 큰일 났네 이런 반응들 나오더라고요.
참 야박하다. 근데 그 김태현 변호사 전화 위치 추적했고 어느 음식점인지 찾아서 그 3명이 누군지 찾아야겠다. 3명이라고 아, 3명. 예, 3명이라 그랬어요. 3명이었네? 예, 전화 위치 추적하면 음식점 어디든지 나오거든요. 그러신데요? 자, 양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어떤 걸요? 뇌물죄 부분요? 뇌물죄. 아니 객관적으로 변호사분들께서 보여주셔야지 네. 판단해 주셔야지 보는 사람들이 아 나는 그분이 유죄하고 싶어? 이건 그냥 자기 원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원하는 사항이 예. 반영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요? 유죄 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이 여러 가지 다른 국민연금이 증거들도 동원했던 부분도 있고 직권남용만 가지고 강요라고 받기에는 줬던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받은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아니 어떤 사람이 진짜 미쳤지만 현금을 그렇게 많이 쏩니까? 극단적으로 아무리 삼성이 돈이 많다 그래도 기업이잖아요.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잖아요. 예. 그 기본적으로 영리가 있었으니까 썼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아직 멀었다. 그리고 재판부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그런 식의 대화가 있었다는 정도의 증거로는 쓸 수가 있다. 예. 이것만 가지고 아까 김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엘리어트란 말이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판결문에 엘리어트 때문에 합병을 도와주라고 했다라는 걸 쓸 수는 없지만 엘리어트 얘기를 했다는 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엘리어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얘기. 엘리어트가 뭐 엘리트예요? 아니잖아요. 그 삼성이 지금 엘리어트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입장입니다. 하나를 제가 한 2개를만 3가지만 더 붙여드리면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예. 제가 자꾸 이제 무죄 나올 것 같다는 얘기하는 부분이 아까 이제 부정한 청탁 그 수첩만 있지 두 사람의 대화를 본 적이 없다는 거 하나. 예. 그다음에 대가 관계에 있어서 당시의 모든 시장 분위기들이 야 국민연금 이거 삼성 예. 국민연금 지금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주진영 당시 하나투자증권 사장 빼놓고 예. 대부분의 언론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야 이건 무조건 찬성해야 되는 거야라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 예, 보수 언론 쪽에서. 근데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랑 좀 많이 그랬어요, 사실은. 예. 그런 건 있었다는 건 맞는 얘기고. 그리고 독일로 보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너무 작아요. 옷값을 내줬으니까 70억 받은 게 전부 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거야. 라는 논리가 너무 궁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인들 입장에서 보면 치고 들어갈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특검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점. 구속영장. 법원에서 예. 사실은 그 전직 대통령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할 때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근거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근거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또 기본적인 입증은 하고 특검이 기소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일단 구속영장 발부하면 이것은 뭐 유죄다라고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6분 응선, 7분 응선. 구속 사유를 소명할 만큼의 범죄 사실을 소명했다는 점은 지금은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소명의 정도가 형사재판에서 입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특검이 잘해야 되는 거고 예. 그 가운데를 딱 끊는 게 변호인들이 무적 변호인들 그걸 끊어버리면 그냥 뭐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뭐 팽팽하게 대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록을 열어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예측은 어렵지만 어찌됐든 쉬운 싸움은 아니다. 저는 사실은 1심에서 유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1심에서? 우리가 사실 판결이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증거 가치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중에 그래도 그 당시의 경험칙 예. 사회 통념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은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어트 그러니까 직접적인 청탁을 검찰에서 입증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묵시적인 의사합치 묵시적인 청탁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단어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냐. 그 현안에 대해서 적어도 묵시적인 의사교류는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법원의 아주 중요한 그 자료로 삼지 않을까. 그럼 이 수학공식이 들어맞냐 안 들어맞냐로 들어가다 보니까 더 큰 사건일수록 더 엄격하게 따지다 보니까 이게 국민들의 바라본 시간이 달라요. 말씀하신 것처럼 78억은 실제로 건너갔고 예. 계약서는 왜 200억이 건너간지도 모르고. 200억이 넘어가게 건너가 주기로 했었고 예. 받은 거는 딱 최순실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따져서 그럼 왜 건너갔는지를 입증을 해라고 들어가면 증거가 당연히 없죠. 뇌물인데. 그럼 두 사람밖에 지금도 문제가 된 게 왜 증거 능력을 없다고 했냐면 그 두 사람이 25일 날 만나는 자리에는 안종범 수석이 들어가질 않았고 전 수석이 들어가질 않았고 27일 날 두 사람 독대 끝난 다음에 박 전 대통령 얘기를 전해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 쓴 거니까 그 내용을 그 단어만 가지고는 우리 인정할 수 없다라고 봐버린 거예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그게 국민 감정에 안 맞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고 결국에는 이거 근데 수천만 낳고 따지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70억으로 왜 갔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안종범 전 수석이 어쨌든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들에 행동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같이 엮고. 단어 있으면 국민연금 단어가 있으니까 야 국민연금 단어 있으면 그거 국민연금 움직여서 하라는 소리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건데 변호인 측에서 보면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 아니냐? 거기 어디 국민연금의 합병 움직이라고 지시하라고 돼 있니? 국민연금 단어만 있잖아. 그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국민연금이 어디 찬성할 거니까 할 게 온 경제신문으로 도배하고 이슈니까 충분히 그렇게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리까리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원칙이 아리까리하면 피고인이 이익을 하게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증거 판단 이런 쪽에서 삼성 측이 조금 유리한 입장을 가진 거죠. 예, 양결 변호사님.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 이 변호사, 이 재판 이 과정만 보면 너무 맞아요. 그리고 안종범 수석한테, 이재용 부회장은 안종범 수석의 수첩이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뭐라 하냐면 추가로 당신이 내용을 넣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말이 너무 빨라서 내 생각을 넣을 수 없다 하면서 이 증거를 안 했는데도 시간이 부족해서 뭔가 내가 그것을 내 생각을 입힌 적은 없다. 이거는 또 사실은 그 검찰 측에는 유리한 증언인 거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유력한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느냐. 이게 이제 유무죄 판단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쟁점. 근데 안종범 전 수석 예. 증언을 제가 하나 더 붙여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요. 박 전 대통령이 저한테 삼성 국민연금 움직여서 삼성 합병 도와줘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첩이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첩이 예를 들어서 대본처럼 박 땡땡 이재용이 부탁하니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신경 써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완전한 문장으로 이재용이 이렇게 얘기해서 박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이렇게 썼으면은 있을 텐데 뭐 말이 좀 될 텐데 이게 단어에 나열이란 말이에요, 사실.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가 완벽한 문장으로 되지 않으니 특검이 보는 시각에서는 야 이런 국민연금 이런 안종범 전 수석 얘기하다가 말았죠. 사실 이게 뇌물죄를 입증하려면 이 대가관계랑 청탁을 입증해야 그렇죠. 되는데 만약에 청탁이 있었다면 박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이 독대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증인이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한 증거로 떠오른 게 수첩의 기재 내용. 여기에 삼성 관련 현안이 적혀 있고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고 그러면 이것이 대가관계나 청탁이 어떤 묵시적 청탁 적어도 이것까지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검찰 측의 주장이고 삼성은 이 수첩은 직접 증거로 쓸 수 없다. 혹시 안종범 수석에게 증인 나왔을 때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끼워 넣어줄 수 있는 구조 아니냐. 나중에 거기에 덧붙여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얼마든지 조작 가능성이 있다. 근데 안종범 수석은 그거는 부인했어요. 그 더 이상 끼워 넣거나 박 전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은 것을 자기가 임의로 조작한 건 전혀 없다. 내가 그때 들었던 걸 그대로 기재한 게 맞고 박 전 대통령이 말이 너무 빨라서 내가 그거를 안종범 전 수석이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질문이에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들으면 양측의 주장이 다 맞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78억 줬어? 우리 일반인들이 7,800만 원 이거 줘봐. 그걸 이렇게 재판해갖고 니네 다 무죄 줄 거야?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이러면은 5년, 10년을 때리면서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재판이야라고 이렇게 항의성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글자 그대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얘기를 또 할 수밖에 그런 없는 얘기 듣기 상황이 싫어요. 감옥에도 가면 벽에 거고.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요 그런 거. 이게 공식처럼 모든 거를 하나를 다 커다란 어떤 증거가 커다란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바라볼 때는 이게 좀 다른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이 김태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모든 어떤 법리를 갖다가 수학 공식처럼 갖다 맞추는 거예요.